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지난 한 주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관심이 베트남 하노이 이 미국 정상회담에 쏠린 동안에 이것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전 개인 변호사죠. 마이클 코언 연방의회 청문회가 최고의 핫 이슈였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연일 주요 뉴스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코언의 각종 증언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이 코언 청문회와 관련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언의 증언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3분의 1 수준인 불과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작심하고 증언에 나섰고 또 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서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봤는데 좀 여론조사 결과가 뜻밖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파상 공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공격을 집중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효과가 참 미미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이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간에 거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해리스 X와 함께 공동 실시한 내용인데요. 총 996명의 등록 유권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마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11%인데 이 보면 마이클 코언's public testimony is credible.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37%. Did not find him credible. 마이클 코언이 증언이 믿을만하다고 볼 수 없었다는 응답이 25%. 그리고 39%가 not yet formed an opinion of Cohen's testimony. 그래서 아직 내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39%입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58%가 credible, 신뢰한다. 11%가 not credible, 신뢰하지 않는다. 31%가 undecided. 공화당 성향은 48%가 not credible, 15%가 credible, 신뢰한다. 37%는 undecided. 그리고 무당파 성향도 48%가 unsure, 35%가 credible, 17%가 not credible.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성 유권자는 49%, 거의 반 정도가 unsure, what to think of Cohen. 코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32%가 신뢰할 수 있고 19%가 신뢰하기 어렵고, 남성 유권자는 42%가 신뢰할 수 있고 31%가 신뢰할 수 없고 27%가 잘 모르겠다. 18살에서 36살 사이의 젊은층 유권자는 무려 56%가 unsure,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굳이 따진다면 크레더블이 나크레더블보다는 좀 높다. 그러니까 높지만은 코엔의 증언을 믿는다는 사람이 코엔의 증언을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믿는다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는 사람이나 좀 낮고요. 생각보다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언슈어하다는 건데 이게 뭐 이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열심히 봤는데 코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don't care. 그러니까 난 관심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슈어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일단은 이번 청문회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청문회를 매일같이 하면서 강공을 펼친 민주당이나 그 청문회를 거의 하루 24시간 보도한 CNN이나 이런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채널 7 ABC TV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발표했는데 46%가 어프로브했습니다. 지지한다고. 대단히 높은 지지율이고요. 물론 디스어프로브가 52%니까 어프로브보다 디스어프로브가 조금 높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어프로브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 46%. 그래서 이 더 힐의 여론조사나 이 ABC 여론조사를 보면 청문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ABC 여론조사 보면 2020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41%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 48%가 민주당 후보,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이제 조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찍겠다는 비율이 그래도 40% 이상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선 도전할 때 이맘때쯤에 여론조사했던 것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낮습니다. 낮긴 한데 그러나 지금 언론과 민주당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지금 그 국정 지지율 46%, 대선에서 다시 찍겠느냐 41%는 대단히 생각보다 무지하게 높은 그 비율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이 아닌가 싶고요. 그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트럼프 매니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지지자가 그 충성도가 더 강력해지는 것 같은 저런 파상 공세로 인해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결집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CPEC 그 회의에 참석했었죠.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렸던 CPE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 네.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ACU 보수주의 연맹이 연례 행사입니다. 주최하는 행사고 매년 3월에 개최되는 보수 진영의 슈퍼볼로 불리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는 가장 보수 진영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여기서 I love USA 외치고 성조기 끌어안고 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건재를 과시했고요. 청중들은 또 열렬한 환호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언 청문회 사실상 좀 헛발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코언 청문회 계속된다고 하지만 이제 비공개입니다. 클로즈드 도어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CNN과 MSNBC를 보는데 MSNBC 모닝조 프로그램 보니까 오늘 사회자들과 그 패널들이 상당히 침통한 표정이에요. 굉장히 침통해서 이 채널 7 ABC의 46% 어프로브율을 얘기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아주 굉장히 침통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도 지금 먹히지 않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거는 여기다 한 분이 쓰셨어요. 스스로 변호사의 명예를 내동쟁이 치는 딱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사실 변호사의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자기가 예전 변호사고 지금 뭐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가 자기의 클라이언트의 그러한 얘기를 나중에라도 이게 털어놓는 그 자체, 이것이 우선 국민들에게 좀 주는 실망감이 컸던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비겁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내용 자체가 좀 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는 불신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러시아와 뭐 스캔들 뭐 이런 거창했었는데, 코언이 얘기하는 것은 좀 지엽적인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면 굉장히 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지엽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 대부분 자신의 주장이었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찌됐건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걸 보니까 역시 그냥 흠집내기에 그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비상사태 선언 같은 경우도 지금 연방하원 저지 결의안이 통과되고 연방상원도 공화당 몇몇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졌기 때문에 그럼요. 대통령 앞에 가면 거부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좀 통과시켜주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언젠가 대통령을 이제 배출하게 될 텐데 이 선례를 남겨놓으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연방의회와 이렇게 어떤 협의가 안 됐을 때, 막혔을 때 본인이 이렇게 비상 어떤 사태를 선언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용인해주면, 특히 공화당이 이것을 나서 가지고 디펜스를 해주게 되면 민주당 대통령이 같은 행동을 할 때 공화당이 행동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공화당은 무조건 이것은 결의안은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그래야 민주당 대통령이 나섰을 때도 강하게 반대할 수 있고,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는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고, 이건 대통령 본인께서 거부하면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양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결의안 통과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화도 안 내고 아무런 감정의 어떤 감정적으로 고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트위터로 막 뭐 비판을 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보면 전략적으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좀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뭐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연방의회 결의안 통과되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대통령으로서는 큰 뭐 위험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죠. 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80명에 대해서 지금 그 다큐멘터리를 내라. 뭐 2주 안에 내라 이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한다는데, 글쎄 이게 과연 지금 이 코언 청문회도 이렇게 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모든 것을 다 발가벗기고 모든 거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고 정치인 중에 또 민주당 정치인들 저런 식으로 다 털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아마 저렇게까지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펼치는 거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문에 베트남에 가 있을 때 만찬을 막 시작했을 네. 때 코원 청문회가 네.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참 머리가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는 네. 트럼프 대통령 흠집 내기에는 실패한 거예요. 네, 약간 맞습니다. 헛발질이란 표현을 헛발질이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역시 이거 실패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코원 청문회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뭐 핫 이슈가 되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유권자들에게는 크게 뭐 와닿는 그런 청문회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이건 그 객관적으로 보자면 민주당과 언론만 흥분했던 청문회가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중요한 이슈고 이런 것을 전달하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게 너무 민주당과 언론들이 흥분하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이 반대의 입장을 좀 취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결정적인 정말 그 한 방이 없었어요. 한 방이 없는 상황에서 흠집내기식의 청문회라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고 나서 좀 한풀이하는 식의 청문회 아닌가. 지금 계속 보면 좀 민주당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소수 야당으로서의 그 이 한풀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그 80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던 워싱턴 포스트마저 네.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어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2월 28일 목요일 날 마이클 코언 청문회 관련 특집 기사를 냈는데 네. 이 굉장히 그 비판적이었습니다. 청문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당초 기대와 달리 폭발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할 만한 내용들은 있었지만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를 제공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신변잡기식 내용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했고 대부분 주장이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만 치중하면서 모순되는 발언을 쏟아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코언의 모습이 더 안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당선되니까 오히려 당황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는 주장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싫었는데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스토미 데니얼스한테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였고 불륜 상대인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는 것은 좀 추잡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를 설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코언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준 셈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는데 의회에서 모스크바 계획과 관련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건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할 것으로 자기가 짐작을 해서 의회에서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말이고 결국 이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준 꼴이다. 그래서 조목조목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내용이 한 개 더 있었어요. 더 이게 있었죠. 러시아 네. 스캔들과 관련해서 네. 이번 그 코언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지 네.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을 아주 높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이 코언이 그 특히 이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타격을 주려고 했지만 뭐 푸틴과 공모한 그런 그 음모론이라든가 또 위키리크스가 해킹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그 이메일 그런 논란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단한 건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그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강력히 지적한 건 민주당의 행태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네. 지적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싫든 좋든 자국의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중요한 외교적 순간에
국민적인 이목이 다른 곳에 쏠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미국의 외교를 생각했다면 청문회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 지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황시키고 흠집 내는 데만 너무나 이 골몰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말 그 엄청나게 중요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 순간에도 청문회를 개최해서 완전히 이목을 흐트러뜨렸고 그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결렬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폭군의 무장해제보다 트럼프를 망신 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 민주당에게는. 그러니까 이 폭군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장해제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과업을 안고 지금 역사적인 현장에 쓴 건데 그런 폭군의 무장해제보다 트럼프 망신주의가 더 민주당은 중요했던 것 같다. 이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 아닌가.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건 너무나 정파적이고 편협한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거나 내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민주당이 대단히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으면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 민주당이 왜 집권하면 더 좋은지를 그걸 알려주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해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흠집내기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게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주요 언론들 뭐 CNN이나 뭐 MSNBC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아예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뼈 아프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반론조차도 제기하지 않는 거 보면 네. 상당히 뼈 아픈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입에서 우리를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 이 청문회라는 것도 잘 운영하면 참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청문회가 전형적인 정치 공방 공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